여러분,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런데 과학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과학은 보통 사람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을 텐데요. 과학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 또는 나는 왜 과학을 못할까?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다들 어떤 형태로든 과학을 배워본 경험이 있을 텐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는 과학 머리는 없나 봐. 또는 나는 과학과 적성이 안 맞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러고 마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학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과학을 알아야겠다. 과학과 좀 더 친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막상 또 과학을 공부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시 과학은 안 되나 뭐 이렇게 좌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은 왜 그렇게 과학을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과학을 못하는 이유, 또는 여러분이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과학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과학은 우리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랑 같냐면 과학을 공부하는 거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그래도 사실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 영어는 우리 게 아니에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낯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과학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일단 인정해야 돼요. 어,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처음 봤을 때 낯설고 좀 신기하고 이상하게 느껴진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어쨌든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또 쓰기도 해야 되고, 어, 영어를 쓰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듣기도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향해왔던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는 과학혁명이라는 어떤 우리 인류사의 큰 어떤 변혁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16, 17세기 서유럽에서 근대과학이 태동하며 완성된 일련의 과정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시기도 저렇게 좀 좁게 특정이 돼 있고 뭐 한 100여 년 정도, 그리고 지역이 특히 이제 서유럽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동네에서 저 시기에 탄생한 어떤 특정한 지식 체계를 근대과학이라고, 그 과정을 과학혁명이라고 해요. 과학혁명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뭐 호모사피엔스가 진화의 역사가 이제 뭐 수십만 년 되잖아요. 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 그런 평가에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근대과학이 태동했던 게, 이게 어쨌든 남의 동네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본격적인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요게 보통 시기를 이렇게 1543년 천구회전에 관하여, 이게 코페르니쿠스죠. 그리고 1687년 프랭키피에 뉴턴이 있었던 건데, 대략 이제 저 시기 정도로 잡습니다. 100여 년 정도. 100년이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조 시기, 조 지역에서 어떻게 형성된 특별한 과학 체계를 근대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남의 동네에서 일단 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상당히 좀 낯설다,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그러면은 오히려 과학을 대할 때 부담이 좀 덜할 수가 있어요. 자, 과학이 우리 게 아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은, 간단한 사례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과학은 보통 이제 수학으로 표현이 되는데, 숫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1000만, 1억 정도 되면은 이게 0이 너무 많죠. 1억은 0이 8개, 10의 8승이죠. 10억은 0이 9개나 붙어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1, 10, 100, 1000,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빌리언까지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그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면은 자 이렇게 쓰죠.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쓰는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세 자리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에서는 이렇게 천, thousand, 천이 그 새로운 어떤 단위가 되죠. 그 다음에 천의 천배는 여기 밀리언, 백만이 됩니다. 백만의 천배는 다시 빌리언, 이제 이게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릿수가 이렇게 세 자리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영어식의 숫자 표기하고 잘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천 단위로 이렇게 새로운 단위가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만이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천 다음에. 천 다음 만이 있고 영어에서는 만이 그냥 천이 10개다 10,000이지만 우리는 만이라는 독립적인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만이 10개면 10만, 100만. 그래서 만이 만 개인 게 이제 1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억이 이제 세 단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1억은 영어에서는 그냥 헌드레드 밀리언 100만이 100개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1억을 이렇게 100 콤마 땡땡땡 콤마 땡땡땡 이렇게 쓰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헌드레드 밀리언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네 자리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콤마를 찍는다면은 이렇게 자리점을 찍는 게 편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천만, 천만 보세요. 천 있고 만, 0이 4개니까 얼마나 이렇게 편해. 1억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도 마찬가지고. 네 자리마다 끊으면 이게 우리의 그 숫자 단위하고 잘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세계 표준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써요. 왜냐하면은 이 숫자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여온 거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 자리마다 점을 찍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지만은 사실은 우리 숫자 체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으면 숫자를 읽기 편하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분명히 우리 숫자 체계는 네 자리마다 찍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아무런 해설도 없이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렇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수학 머리가 없나 보다. 나는 과학을 못하나 봐. 그렇게 자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대학 가서 이렇게 좀 다시 살펴보니까 그게 제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라 그냥 단지 숫자 체계를 표기하는 방법이 외국에서 들여온 거기 때문에 외국 영어식 표기에 잘 들어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수고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니까. 이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12,345죠. 이 정도는 우리도 이제 익숙하니까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저렇게 12,000 바로 있고 그다음에 345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리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12,345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자리점은 이렇게 찍는 게 우리한테 편합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자, 저 정도는 다섯 자리는 뭐 익숙하다 치더라도 자, 요 정도 되면은 이게 지금 아홉 자리 수니까 아, 이게 얼마인지 복잡해지죠. 그죠?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게 그냥 150 콤마가 있으니까 그냥 150 이렇게 돼요. 그다음 밀리언. 왜냐면 천이 전개 있으니까. 얼마나 읽기 쉬워요, 영어로는. 근데 우리 말로는 이게 1억 5천만입니다. 1억 5천만. 1억 5천만이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쓰면 더 편하다는 거예요. 한눈에 들어오죠, 1억 5천만이. 근데 자, 공공 문서나 이런 데서 또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자, 요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21만 1348만 100만 원. 자, 이건 어떤 식으로 쓴 거겠어요? 이 100만 원이 밀리언, 여기 있는 밀리언을 그냥 이렇게 쓴 거죠. 외국식의 자리수 표현, 그러니까 천이 천 개 있는 여섯 자리를 그냥 다 쓰기 귀찮으니까 100만 원으로 끊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식의 표현에서는 이게 얼마인지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세 자리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어로는 되게 쉬워요. 211, 211 빌리언, 100만에 다시 천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348, 348, 그 다음 100만은 밀리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숫자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세 자리마다 찍어 놓으니까 헷갈리죠.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2113억 4800만 원이에요. 이거는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네 자리로 찍으면 그러면 이거 우리 쉽습니다. 아 이게
만이 두 번이니까 이게 억 단위구나. 그러면 이게 2113억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억이 이렇게 딱 찍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00 여기 이제 만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이제 100만 원 단위로 쓰는 거를 이렇게 2113.48억 원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만 원 단위로 이렇게 쓰든지 네 자리로 이렇게 쓰면은 사실 편하긴 한데 뭐 사실 공문서나 이런데 다들 100만 원 단위 내지는 1000원 단위로도 많이 끊어서 쓰죠, 그죠? 몇천 원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0,000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우리 체계하고 안 맞는 표기법을 그대로 혼용해서 써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불편함 중에 하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수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간단한 사례이긴 한데, 과학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과학을 못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학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과학에 좀 익숙해지려면은 사실 굉장한 노력, 또 뭐 정성, 시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봐가지고 여러분 영어 공부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미국 드라마의 대사가 다 들립니까? 저도 사실 미국 드라마 보면 안 들리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과학 뭐 책이나 이런 걸 보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과학은 남의 거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가 제가 이제 이 채널을 만든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과학 전공자로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과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이 채널을 열었으니까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이 채널을 계속 봐주시면은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과학을 즐길 수 있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